자, 반갑습니다. 머리 다시는 헤어커트, 커트 그레이징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는요, 제가 마지막 국토 종주를 달렸어요. 그래서 인천에서 낙동강까지.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다 완주를 했어요. 어제 올라오는데 5시간 반 걸렸어요. 그리고 어제 8시서부터 시작했나? 8시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140km 예상을 했는데 어제 사건이 좀 터졌어요. 경치는 구시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세상에 이렇게 최상이었어요. 날씨 너무 날씨는 아침에 좀 추웠어요. 영하 좀 마이너스였으니까 좀 많이 추웠어요. 그래가지고 도로가 다 얼었었어요.路面이 다 얼고, 그리고 데크가 나무로 다 한 데크가 있어요. 거기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한 1cm 정도가 이제 다 얼어 있어요. 그런 데는 이제 엄청 천천히 갔죠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자전거 타면서 제일 위험한 게 얼었을 때는 괜찮은데 녹을 때 위험해요. 녹을 때는 쫙쫙 미끄러지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천천히 이제 운행을 하고, 그래서 어제 완주를 했거든요.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제 박진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,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그 동네 이름이 낙서면이에요. 그래서 시에서 낙서면에서 낙서를 하게끔 거기다 이제 말해서 옆에서 막 엄청난 그 낙서가 엄청나게 많아요. 뭐 사랑합니다, 좋아합니다, 국토종주 했습니다, 이명박 형 짱이에요. 이명박 형님 이러면 안 되지, 여기는 이게 아니지, 막 그러면서 막 고개가 엄청 높아요. 그렇게 달리다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달렸거든요. 자전거가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다 달아가지고 패드를 바꾸고 브레이크 점검을 하고 갔는데 한 80km 정도 달린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좀 편했거든요.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. 마지막에는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쭉쭉 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골목길에서 차가 오는데 브레이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차가 이렇게 도는 턴에 나는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쭉 나가는 거야. 도저히 위험해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. 속도가 저거 한번 타기 시작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. 한 3-4k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차로 3-40km는 굉장히 작은데 자전거로 3-40km는 엄청난 속도예요. 말도 못하는 큰 속도예요. 그래서 가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.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저 수리했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해서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. 이거 어떻게 합니까? 그랬더니 사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들려요. 그게 막 초긴장을 하면서 저한테 사장님 죄송합니다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수리를 맡긴 거잖아요. 내가 비용을 그걸 다 지불한 상태고, 근데 사장님이 그거를 완벽하게 수리를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수리를 완벽하게 못 해준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. 굉장히 리스크가 생긴 거죠. 왜? 저는 합천소프트에서 낙동강까지 가서 종주를 하려고 수리를 맡겼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면 이건 엄청난 위험하기 때문에, 근데 거기가 이제 오르막길이 또 이제 어필을 또 해야 돼요. 그리고 내리막길이 또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장난이 아니고,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장난이 아니고요. 저는 그걸 가지고 무조건 시도를 했으면 저는 대형사고가 나는 장소가 돼요. 대형사고가 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왜냐면 일반 도로에서도 이게 브레이크가 안 되면서 밀리는데, 그렇게 내 경사도가 거의 한 12도, 14도 정도 되는 경사도는 감이 안 오죠? 경사도 14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사도예요.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사도예요.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는 골목에서 저는 아마 그걸 그냥 제가 이제 무조건 주행을 했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,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처 능력이에요.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일대에 있는 자기 지인들한테 전화를 다 한 거예요.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. 이제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완전 오지잖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또 뭐 커피숍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
허벌판에 산과 논밭밖에 없는 동네예요. 마을 회관이라고 하나 있긴 있지만 거기 뭐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 한번 나가려면 최소한 5km 이상은 나가야지만 있는 동네예요. 그런데 제가 이제 고입이 된 거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와이프 당연히 거는 와이프가 이제 저를 하는데 와이프가 벌써 목적지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다시 저한테 이제 온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이제 데리러 왔는데 1시간 정도 걸렸죠. 저 데리러 오는데. 그래서 어제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사장님의 대처 능력이 너무 뛰어났다는 거죠. 각종 지인한테 제가 그러니까 자이언트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이언트 브랜드에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기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다 해가지고 마침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쉬는 날인 거야. 사정사정 한 거지. 나를 위해서 사정사정해서 와서 수리 좀 해달라고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차를 끌고 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내리막길이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. 마침 수리를 잘 했어요.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말한 대로 이제 수리를 하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유압식이라서 기름을 넣어요. 기름을 넣는데 얘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공기를 이 사장님이 다 못 빼준 거야.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이잖아요. 이 선이 아니고요.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기름을 넣어요. 기름을 넣어서 공기를 넣어요. 그래서 그게 유압식으로 해서 공기를 넣어야지 빡빡해지거든요. 근데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얘가 이제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.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 공기를 그 사장님이 다 못 빼줬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사장님이 그 수리를 다 해주고 공기를 다 해서 했는데 이 사장님은 저한테 가가지고 수리를 저를 맡겼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걸 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AS 요청하고 저한테 이제 그 모든 비용은 이 사장님이 다 비용을 지불했던 거죠. 비용을 지불하고 저는 이제 그거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저기 낙동강까지 또 완주를 했어요. 낙동강까지 다 완주를 해가지고 무사히 지금 잘 다녀왔어요.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우리 미용에서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대처 능력. 내가 손님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. 고객이 했을 때 내가 문제가 리스크가 발생이 됐어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. 만약에 옷이 별었어. 그럼 옷에 대한 리스크. 머리가 녹았어. 그럼 머리가 녹은 거에 대한 리스크. 머리가 탔어. 타는 거에 대한 리스크. 그쵸? 펌이 안 나왔어. 펌이 안 나와에 대한 리스크.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. 우리는 모든 걸 했을 때, 발생이 됐을 때, 일단은 내가 손해라는 개념을 굉장히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. 손해라는 개념.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. 만약에 내가 파마를 했어요. 파마가 안 나왔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해줘야죠. 그러면 다시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? 막 짜증을 내면서 할 것이냐.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해줄 것이냐.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. 파마가 안 나왔어요.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굵은 웨이브의 컬이 탄력 있는 거예요. 옛날 어떤 디자이너, 이제 여기 실제 사례로 우리 미용실에 있었던 분인데, 아예 빠글빠글해져 버려요. 오히려 더 안 이쁘게 빠글빠글하게 해줘 버려요.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? 왜 그렇게 해주냐고. 손님한테 발생이 된 리스크를 이분은 분명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잖아요. 그럼 내가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줘야죠.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. 그래서 이 사람은 저한테 그런 걸로 인해서 점수를 다시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사장님 어제 밤중에 이제 서울로 도착해가지고 사장님 감사합니다. 제가 이래서 낙동강까지 다 완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커피 쿠폰 다시 또 보내줬어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발생이 된 나로 인해서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더 마음을 얻고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, 이걸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계산을 내가 먼저 해보고서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주는 요 생각, 이런 거를 내가 미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는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아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미용실에서 발생이 되는 리스크를 했을 때 고객한테 한 사람한테 될 수 있는 대처 능력,
그리고 고객한테 내가 점수를 읽지 않는 대처 능력,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.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. 왜? 나를 인정해주는 고객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100%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.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막 갑을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했던 사람이 그런 고객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점수를 읽지 않고 오히려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, 오히려 그래서 이 사장님은 대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저한테 오히려 점수를 얻은 케이스예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? 다음에 또 자전거를 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저는 소개를 해줄 겁니다.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고,